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융크입니다. 오늘은 저의 자전거 에스웍스 타마 SL7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기관급 자전거를 에스웍스 타막을 처음부터 딱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봤던 그 브랜드 중에 BMC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캇도 있었고, 또 제가 사실 진짜 타고 싶었던 자전거 중에 하나는 도그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는데 왜 타막을 사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원래 타던 자전거가 105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그마 같은 경우에는 완차 구성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곤볼을 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저같이 약간 맨땅에서 사는 그런 상황에서는 완차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가전제품도 삼성이나 LG 거를 되게 많이 사게 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근처에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품을 구하거나 근데 이 부품도 사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 샵에 가면은 미케닉 분들이 많이 만지는 자전거이기도 하고 부품들도 많이 쓰고 있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뭔가 사후 정비나 그런 소모품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로 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에스웍스 타막을 사게 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에어로 모델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모델이 훨씬 예쁘잖아요. 사실 보기에는 저는 에어로 프레임이 예뻐서 사실 사고 싶었던, 제 눈에 들어온 프레임들은 에어로 프레임들이 많았었는데 무게도 조금 많이 나가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SL 타막을 보고서 완전히 정말 딱 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어로 모델도 아니고 올라운드 모델도 아니고 혼종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약간 아니면은 평지도 또 잘 타고 싶어서 그런, 저는 약간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약간 SL7이 올라운더 모델이지만 되게 에어로한 그런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서 에어로와 이제 올라운더 그 중간 어디쯤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들끼리는 장난으로 이 모델은 SL7은 타지다, 아니면은 벤막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약간의 그런 올라운더와 벤지의 성격이 같이 섞여서 나오게 돼서, 저는 정말 이거는 꼭 내가 원하던 자전거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재고가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 다 전화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천호동에 있는, 서울 천호동 자전거리에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마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냐 여쭤보니, 강동사랑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은 7%를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만 원당 7만 원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전거는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는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자전거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 92만 원 정도를 할인받아서 살 수 있었고요. 먼저 제 자전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풀샷으로 잡아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 부분을 보면은 기존의 타막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통통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어로한, 벤지에 들어가 있던 에어로한 기술들이 타막에도 적용되었다고 하고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플라이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납작한, 약간 그러니까 벤지에 들어가는 핸들바하고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로한 느낌의 그런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스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어요. 그래서 완전한 풀 인터널은 아니지만 케이블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아, 그러면 케이블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쪽에,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케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풀 인터널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좋은 게, 완전히 풀 인터널로 케이블을 넣게 되면은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이 정비를 볼 때에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공인비도 많이 들고 수리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양이 깔끔해요. 그리고 제 자전거의 무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스페셜라이즈드 공식 홈페이지의 무게는 6.8kg예요. 샵에서 무게를 재봤을 때는 페달과 물통 케이지 그리고 후미 등을 추가했을 때 나온 무게가 7.25k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운더 자전거 치고는 가벼운 무게는 아니어서, 그래도 제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스크 모델로 가게 되면은 조금 늘어나는 무게들이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에는 로발 CLX 51mm, 뒤에는 로발 CLX 60mm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미들림과 하이림의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 증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7.25kg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벼워졌다고 느껴서 따로 제가 많이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제가 딱 바꾼 구성품은 딱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순정이에요. 혹시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제가 바꾼 부분 딱 하나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장인데요. 에스웍스 미믹 안장이에요. 이 안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가 파워 안장으로 타려고 적응을 해보려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탔던 것 같은데,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서 모든 직영점에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여 안장이 있는 샵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막 전화를 돌려서 서초점에 가서 대여 안장을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장통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 안장은 꼭 사야겠다 싶어서 미믹 안장을 이제 지르게 되었습니다. 시포 부분도 굉장히 약간 에어로한 모델처럼 이렇게 넓적하고 뒷부분이 얇게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스램 레드 이탭 12단이 달려있어요.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듣기로는 DI2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약간은 스램이 조금 변속감이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그런 끝없는 토론 주제? 논쟁거리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스크 브레이크에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은 이제 다운힐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저처럼 이제 자전거를 탄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면은 확실히 제동력이 좋으니까 뭐 본의 아니게 젖은路면을 타거나 우중 라이딩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몇 년씩 타신 분들을 보면 사실 이 림브레이크에도 다 적응이 되셔서 이미 다 감을 알고 굳이 디스크를 써야 되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미 약간 고인물이 되신 분들은 굳이 디스크를 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동계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어 수가 스프라켓이 한 단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지를 탈 때 아무래도 확실히
기어 변속을 하면은 평지에서 기어를 하나 무겁게 하면은 다리에 느껴지는 부하감보다 확실히 한계가 더 촘촘하게 있으니까 조금은 부담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구동계의 조금 안 좋은 점은 배터리 충전을 꼭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 한참 좋을 때 탈 때, 봄, 가을에 탈 때도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은 거의 충전했던 것 같기는 한데, 가끔 배터리가 끝나가지고 택시 자전거처럼 타시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봐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꼭 미리미리 해주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 수고로 부지런함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빛을 받으면 색깔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지금은 실내에 있어서 막 그렇진 않은데요.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좀 더 이제 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색깔의 프레임입니다. 네, 이게 사이트 스페셜라이즈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컬러를 내놨지? 했는데 실제로나 이제 영상에 이제 조명을 받은 영상들을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전체적인 이제 저의 기변 소감, 기변 후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무게가 가벼우니까 확실히 조금 어필 기록들이 조금 단축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체감이 됐던 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은 잘 안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이제 평지에서 고속 주행을 할 때 그 속도를 한번 붙여놓으면 그 항속 유지가 되는 그게 전에 자전거보다 확실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기 순정 타이어가 26mm가 들어가요. 승차감도 확실히 조금 안정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자전거 리뷰 영상을 찍어봤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횡설수설 조금 순서 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암 자전거로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지출할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할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살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최상급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타이어도 너무 비싸고요. 체인도 너무 비싸고 로라에 물리려고 스프라켓 가격을 알아보는데 스프라켓 가격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약간 살 때가 끝이 아니라 그런 자주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못하고 샀거든요. 나중에 기변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